자, 오늘 분석에서는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금융계 최대 논쟁 중 하나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대결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계의 오랜 질문이죠. 과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을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의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얼라이즈라는 한 리서치 회사에서 아주 대담한 주장을 내놨는데요. 만약 이더리움이 금과 비트코인이 가진 화폐로서의 가치를 모두 흡수한다면 토큰 하나당 가격이 무려 2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아니, 근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냥 뜬구름 잡는 유교 아니냐고요. 그 해답은 바로 두 자산이 가진 근본적인 성격 차이에 있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먼저 이더리움 편에 서 있는 주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이 가진 결정적인 우위, 바로 생산적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워런 버핏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워런 버핏이 2011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금을 1온스 사서 영원히 가지고 있어도 결국 마지막 날에 남는 건 똑같은 1온스의 금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금 자체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판이 정말 놀랍게도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트코인은요, 오늘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년 뒤에도 그냥 10개예요. 이자가 붙지 않죠. 비생산적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오늘 10개를 사서 스테이킹을 해두면 10년 뒤에는 10개보다 훨씬 많아져요. 왜냐? 계속해서 이자가 붙으니까요. 연 2%에서 4% 정도의 수익이 복리로 쌓이는 말 그대로 생산적인 자산인 거죠. 그래서 주요 금융계 인사들이 이더리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토큰화된 세상을 위한 통행료 징수소라고 합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한 말이죠. 실제로 보세요. 토큰화된 실물 자산의 65% 이상이 이미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만 나도 2025년에 비자를 넘어섰습니다. 보안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튼튼해서 공격하려면 무려 300억 달러나 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면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반대편, 즉 현 챔피언인 비트코인 진영의 방어 논리도 아주 강력합니다. 비트코인이 왜 더 안전한 피난처로 불리는지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플리피닝,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을 거라고 몇 년째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6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58%로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오히려 10%까지 떨어져서 수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시장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 기관 투자자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더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위험 대비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이 더 나은 선택지였고 그래서 자본이 이쪽으로 집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더리움이 활용도가 더 높다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더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더리움 생태계는 안전할까요? 이 복잡성이 바로 이더리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2026년 4월에요. 켈프다우라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해킹을 당해서 거의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해 가장 큰 규모의 디파이 해킹 사건이었죠. 이 해킹이 더 무서운 점은요. 단순히 코드에 버그가 있어서 뚫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트너사가 운영하던 인프라, 그러니까 RPC라는 부분이 공격당한 거예요. 이 딱 한 군데가 무너지니까 공격자가 마음대로 가짜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디파이 시장 전체에서 13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위험이 단순히 이더리움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시스템적인 위협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럼 진짜 스마트머니를 굴리는 세계 최대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누구의 편을 들고 있을까요? 한번 그들의 전략을 들여다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슬자를 고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전부를 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각기 다른 목적에 맞춰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두 담는 아주 정교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 기금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최근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포지션을 줄이고요. 그 대신에 무려 8,700만 달러치의 이더리움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블랙록의 ETF를 통해서요.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변화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아예 새로운 금융상품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GSR이라는 회사가 미국 최초로 여러 암호화폐를 한 번에 담는 ETF를 내놨는데요. 이 베소라는 ETF를 보면 거시경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담고 플랫폼 자산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함께 담습니다. 심지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까지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이게 바로 지금 직원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으니 결국 우리 개개인 투자자들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죠. 결국 이 둘 사이의 선택은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은요, 더 높은 활용 가능성과 이자 수익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생태계 전체 위험도 더 큽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보안 구조도 훨씬 단순하죠. 대신 이자 같은 자체 수익은 없고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춰서 이 장단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를 생각해보면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이 될 겁니다. 미래의 투자자들은 과연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자산을 더 가치 있게 볼까요? 아니면 혼란 속에서 가치를 지켜주는 안전한 피난처를 더 선호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이 앞으로 두 자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